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비문학 수업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사가 지치지 않는 수업 기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 QR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여기에 링크를 올려놓을 텐데, 제가 이 수업에 관련된 학습지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 구체적인 학습지들이 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학습지를 보시고 또 거기에 제가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바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안내를 진행하면서도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여기로 넘어가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비문학 수업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이 필요한 수업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요.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효율이 필요하다 할 때 좀 유용한 수업들. 그리고 학생들과 비문학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럴 때 좀 유용한 수업들, 이렇게 나눠서 해볼 텐데요. 먼저 효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문학 수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비문학 수업은 이제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 종교, 이 분야의 글들을 이제 비문학 수업의 재료로 쓰죠. 그래서 그 글들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 논리를 따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학이 워낙 국어형에서 덩어리가 커서 그 문학이 아닌 것들의 모음이라고 해서 비문학 수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논리학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논리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효율을 중시하는 논리학 수업이 있고, 동기를 중요시하는 논리학 수업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효율을 중요시하는 효율의 논리학 수업을 좀 먼저 안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질문 게임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중2, 고2, 대2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수능으로 유명한 수능 지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도 수능인데요. 이때 비문학 수능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좀 읽어볼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등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지적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쓰게 만들려면 전 세계인들로부터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달러를 주는 거니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렇게 이 상식을 현실화시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늘 무역 적자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수입하고 달러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은 계속 적자 국가가 되고 미국의 경제력은 계속 약화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산업 구조에서는 어, 산업 권력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금융 권력에서는 금융 질서 안에서는 흑자를 보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그 권력을 금융에서는 플러스로 더 많이 불러들여서 산업에서 마이너스 된 적자를 금융에서 플러스 된 흑자로 메꾸는 혹은 메꾸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만들어내는 세계 경제 시스템입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 글을 보자마자 바로 내용이 정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중2, 고2, 대2 요렇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요 글을 캡처를 해서 인공지능에 집어넣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 글을 15살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특히 역사적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경제 용어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기축통화가 뭐야? 경제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기축통화는 뭔지, 경상수지는 뭔지, 이 글에서 언급된 흑자와 적자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유동성이란 뭔지, 그거를 정말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아주 쉬운 예시와 설명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트리핀 딜레마, 달러의 고민, 역사적 사건, 금 본위제와 브레턴 우주 체제, 닉슨 쇼크,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져. 그다음에 그런데 왜 아직도 달러를 쓸까?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이거를 다시 설명해 줘.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설명이 점프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다시 설명이 바뀝니다.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치밀한 논리가 나와 있는 그 글이 되죠. 제가 그거를 보고도 얼추 이해가 됐어요. 괜찮아. 이해할 만해. 그러면 한 번 더 요구하는 겁니다. 뭘로? 대학교 2학년생.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이 글을 다시 설명해줘. 그러면 더 구체적인, 더 세세한,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최근에 도입된 개념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어휘력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요청하면 되죠. 중요한 경제 용어 20개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경제 용어를 쭉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간단하게 그 경제 용어가 나오는 낱말 퀴즈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이 글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이 사건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중2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글에 나와 있는 경제 개념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글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이 경제 개념이 최근에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2025년 이후에 벌어진 국제적인 이슈를 근거로 활용해서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설명해줘.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엄밀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난 요 글이 그냥 수능 지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실제 논술 면접에 가서 이 지문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요걸 바꿔보게 하면 돼요. 경제 개념이 최근 학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공감받고 비판받고 있는지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줘. 근데 이것을 45세 경제학 교수의 입장에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정말 여기에서 요구했던 대로 최근의 사례들, 최근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 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처음에 딱 만났으면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웠을 텐데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그리고 45세 경제학과 교수.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마지막 글이 솔직히 전부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공지능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저희가 바라던 이상적인 수업이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수업.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혹시 평가를 해보고 싶다면 요런 다음 것들을 해보면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